안녕하세요. 뻔뻔한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이번 주 거래에서 미성 2차가 7억 내린 70억 원에 거래됐다는 사실,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고요. 2주의 하락 아파트로 굉장히 아이콘적인 냄새 풀풀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구 압구정 소재 아파트라는 점, 역시 아파트 불장의 가장 진원지가 됐다고 했던 압구정동 현대를 비롯해서 여러 그 지역에 있던 아파트들의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지금 꺾여가고 있는 그런 사실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2022년도에도 확실하게 예상을 해 드렸었습니다. 집값이 급격하게 꺾이기 한 2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집값 위험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스란히 그 궤적대로 엄청난 폭락 양상을 보였었고요. 지금 상황도 지금 1차 하락시, 그러니까 2022년도 본격적으로 집값이 꺾였던 그 시기와 아주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구에서 드라마틱한 집값의 하락세, 그리고 동탄 쪽, 경기권 지역에서 그래도 굉장히 오름세가 가팔랐던 지역들이 굉장한 어떤 파이로 깎여서 내려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 부산 역시도 거의 10억 이상 엄청나게 이 하락세를 때려 맞는 그런 어떤 아파트들도 있고요. 5억 이상 수용구에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인천은 이미 송도에서부터 반토막난 그런 거래들이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루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기저의 어떤 움직임들이 베일에 가려져서 잘 안 보였던 것들이 결국 이제 3종 규제 세트 딱 나오면서 거래량 축소되고 거래 단가 이제 집주인들이 관망세로 눈치 보기 작전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눈치 보기 작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본전을 좀 건지고 집을 팔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황금성 부분이 굉장히 경색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내년 양도세 중과가 5월 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20%, 30% 양도세 중과 때려 맞으면 이제 건질 것도 없죠. 그래서 투매에 가까운 집값 물량들 계속적으로 쏟아낼 가능성도 있겠고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부동산 시장, 한국에서는 일단은 규제에 대해서 버티기에 들어가면 결국에 가서 승자는 집주인이다라는 공식은 완전히 지금 깨져버리고 있다. 왜? 반대편 양상,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에서의 하락세와는 달리 지금 자본시장이 거의 화랑입니다. 화랑. 미국 나스닥과 S&P 500, 다우존스, 그리고 아시아 증시, 니케이를 비롯해서 한국의 코스피는 이제 상점이 어디가 될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지금 구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본시장의 대지형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가격 단가의 분수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거 선제 지표죠. 상승률입니다. 반토막 났습니다. 0.23%. 물론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이 인디언 기후제 같은 기대 심리를 계속적으로 던져낼 수 있겠지만, 결국 이렇게 상승률이 반 정도 꺾여갔다는 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겠고요. 거의 0점대에 가까운 성장률 기록할 가능성 높아요. 0.50에서 0.23으로 내려쳤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부동산원에서 좀 굉장히 호가 위주로 낸 그런 지표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지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되면 이게 거의 역고르듬 현상 나올 걸 가능성도 높고, 0.01 마이너스로 가기 위한 거의 0점대에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이런 기저의 현상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한국 아파트 시장은 11월, 12월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상상하셨던 집값의 이 하락 추이, 그동안 너무 보고 싶으셨잖아. 언제 이 집값이 내릴 수 있을까라는 좀 허망한 기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워낙에 보호장벽처럼 단단하게 효과세로 유지된 그런 서울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금융시장의 지형도가 변화되면서 또 이 부동산 시장 너무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이제 새 정부에서 딱 각인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잡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 생태계가 온전히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위기감이 덮쳐오면서 본격적인 규제와 더불어서 금융시장의 지형도 변화, 그리고 자금이 흐르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제가 그동안 예상했던 것들이 좀 빗나간 것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들어맞았다. 그러니까 2022년도 그 폭락 직전에 그 2달 상간의 그 예상들도 확실하게 집값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보였었고요. 지금 상황이 계속적으로 그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송파구, 특별히 이번 주에 나온 거래가들이 대부분 여러 25개구 자치구에서 뭐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송파구가 쭉 빠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1차 하락 시기하고 너무 똑같아요. 송파구가 1억씩 깨져나가는 게, 아이, 뭐 1억 떨어졌는데 뭐 오른 게 뭐 몇십억인데, 이런 식으로 이해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송파구 자체가 거래가 굉장히 강남 상구에서는 회전율이 높은 곳이었고 절대로 가격이 여기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대체로 다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간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25개구 자치, 송파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강남구 아파트 값과 비강남권 아파트의 이 브릿지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이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집값 추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어떤 가격 인하의 가격 하락이라는 임팩트는 고스란히 비강남권으로 아주 급속도로 전이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라면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좀 기대를 가지시고 구축 아파트 떨어지는 그 가격 포인트를 잘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것, 그리고 경기 외곽 쪽에서 교통 호재를 물고 있었던 뭐 파주, 화성, 고양 등등 해가지고 이쪽들도 지금 깨져나가는 파이가 굉장히 크죠. 여기들도 1차 폭락 시기, 그러니까 2022년도 당시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 그냥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지금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1차 하락 시기는 2022년 미국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바람에 집값이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규제가 3종으로 딱 지금 그물망처럼 쳐져 있고, 금융시장 자체가 아파트 시장 자체의 어떤 황금성 가치를 이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훅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가서는 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여력들이 다 이제 말라가고 있어요. 썰물 장세입니다. 갯벌 장세고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권들도 굉장히 흔들거릴 가능성 높고요. 인천 뭐 말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미 뭐 반토막이 시작된 곳이었고,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들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현금 유동성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뭔가 뽑아 올릴 수 있는 샘물 같은 어떤 이 오아시스 같은 자금의 이 여력들이, 유동성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있어요. 특별히 환율 부분이 가장 큰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인식에 의하면, 상식에 의하면, 아니 환율 올라버리면 자산가치 무엇보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궤적으로 가지 않았느냐. 옛날에는 그랬죠. 환율이 올라버리면 수입물가지수 올라가. 수입물가지수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값이 오히려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죠. 이제 아파트 시장 자체의 황금성이 완전히 이제 증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환율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집값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비례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 매수세 줄어들죠. 대출 부담 커지죠. 매수 심리 위축된 상황. 그리고 정부 대출 규제가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환율이 올라가면 이 국가 경제 면에서는 굉장히 물가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지만, 집값 부분은 또 반대적으로 하락의 압박을 더 이전보다 더 세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달러 인덱스가 이제 조금씩 10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달러 인덱스 자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인데, 대미 투자 타결 소식에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잠시 잠깐 급락했지 다시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미국 달러 가치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원화 가치는 지금 떨어지는, 원화 가치 폭락이 오게 되면 집값도 자연스럽게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환율 부분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한원 아닙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국내 내수 침체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 확대라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되는데 집값 때리면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국채 부분도 굉장히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상승세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외국인들이 나흘간 국채 11조를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어마무시 이제 빠져나간다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건데 오히려 코스피는 이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과 반대로 국채 시장은 오히려 팔고 나가고 있어요. 국채 대답하는 이 외국인 보십시오. 완전히 역고드름이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반 상승하고 있는 국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오르게 된다면 결국 주담대 금리 자체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지금 규제 때문에 부동산에 돈이 흐르지 않고 있는데 주담대로 인해서 지금 규제 때문에 더 지금 쪼여들고 있죠. 또 금리 부분 때문에 기존의 차주들, 그러니까 집을 무리하게 사신 분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분들, 후폭풍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 지금 신용대출, 이게 주담대가 딱 막혀버리니까 신용대출로 몰려가가지고 한 달간 1조가 지금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시장 안에서의 자금 여력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걸 고스란히 지금 반증하고 있죠. 5대 시중은행의 이 가계대출 잔액 역시도 2조 2,769억 원 늘어난 규모인데 이게 신용대출이 주도했다는 게 지금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를 방문해보면 거의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굉장히 문턱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만 해도 뭐 상당 금리가 6.58% 정도 찍었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금리 자체가 높아졌었는데 이제 점점 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 낮은 금리 밟고 어떻게 했든 문통이 낮아졌으니까 자금 땡겨가지고 집을 무리하게 사겠다라는 그 쏠림새 때문에 6, 7, 8월달, 9월달까지 엄청나게 아파트 값이 올라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대출 규제가 본격적인 스타팅 버튼을 딱 누른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주담대 금리가 상당 금리가 5% 넘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 1월달 같이 충분히 6%에서 7%로 갈 가능성은 아주 높아요. 지금 신한은행 상당금리가 5%, 하나은행 상당금리 4.8%, 국민은행 상당금리 5.15%, 우리은행 4.8% 정도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스트레스 금리까지 가산해서 1.5%까지 더하게 된다면 6%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부담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금리 부분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나흘간 국채 11조 매도했다. 결국 계속적으로 하느니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매파적 분위기를 이어가니까 이제 먹을 거 없네 하고 그냥 국채를 던져버리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채금리 오르죠. 원달러 환율 같이 오르죠. 이것 때문에 주담대금리 올라서 기존 차주도 어려워. 그리고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대출 규제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신용대출로 이제 우회해서 움직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대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결국 이자라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1월 달만 해도 상당금리가 6.58%인데 지금 역시 5%가량 이제 초반부까지 올라왔죠. 이게 플러스 1.5% 스트레스 금리까지 더해지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웃나라인 일본도 지금 기준금리 0.5%로 동결했어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여성 총리로 등극을 하면서 오히려 기준금리 좀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본 중앙은행은 오히려 인상을 하려고 했다가 눈치를 딱 보고 제3의 길을 선택했지. 동결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상황이 어렵다.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 역시도 지금 금리 인상, 결국 시장의 뭐 보편적인 어떤 하나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경기 부양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확대 정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지금 일본도 최근에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아마 피부로 느낄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돈키호테 같은 경우도 뭐 한국보다 훨씬 싸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한국보다 더 비싼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금리 부분도 일본이 무시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지금
아시아 시장 니케이 같은 경우는 2.12% 정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확대 정책이라는 이 다케치 사나의 분위기 때문에 올라친 건데 지금 금리 인상 분위기 때문에 글쎄요, 니케이가 이 정도까지 더 밟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불투명하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12월은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 인플레이션과 고용 간의 이 긴장감을 연준이 줄타기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경고까지도 지금 파월이 던지고 있는데, 결국 이 관세 영향은 미국 내 여러 가지 이 물가 압박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금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늘 매수자들이 이제 언젠가는 금리는 좀 저금리로 내려가겠지. 그때 내가 대출 물고 집을 사면 될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원도 11월 동결 가능성 지금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관건이라고. 그러니까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앞으로 미래 전혀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였고, 이것 자체가 엄청난 시한폭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1호 대책 같은 뭐 시장 전체를 그냥 스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제가 나왔던 거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지역 세팅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유럽도 난립니다. 유럽도. 요렇게 지금 엄청난 이 규제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건 천정부지로 올랐던 그 부동산 가격 자체가 대한민국을 떠나버리면 이 생산적 이 금융의 가치를 전혀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르몽드도 지금 이 보유재산에 대한 과세 계속 할 것을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 금융시장이 팽팽 돌아가는 것에 비해서 황금성이 너무 떨어진다. 유럽에서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1.5에서 2%가량 지금 매기고 있어요. 이거 여신 규제 통해 가지고 토제 세팅하는 것도 뭐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일단 보유세 1, 2% 매겨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인데, 요거는 아마 내년 상반기 아니면 빠르면 올해 말 나올까요? 일단은 집값이 안정적으로 잡히면 그렇게 극단적 카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취득세 부분, 외국인한테 또 엄청난 과세를 하다 보면 여러모로 또 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불미스러운 일들, 또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어느 정도 예방적 차원에서 차단할 수 있다. 거기다가 또 보유세까지 뭐 세팅을 해놓으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은 급속도로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지금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뭐 결단일 수 있다. 그만큼 집값 자체가 더 이상 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계속해서 오름계적으로 간다면 이게 답이 없을 때 이제 카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뭐 선제적으로 바로 그냥 때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보유세를 해야 한다라는 응답자가 52%에 달할 만큼 많은 국민들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부동산 시장 아파트 값을 너무나 비참하게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정상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규제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결국 자금 자체가 부동산 쪽으로 향하지 않고 이제 자본시장 쪽으로 향한 그런 말머리 돌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새 28조 원 요금을 예금해서 이제 이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월요일이 기다려진다고. 코스피 이번 주에도 4계좌 불려줄까? 뭐 이런 기대감? 젠슨왕 찾아와가지고 뭐 GPU 26만 장 공급하겠다. 삼성, SK, 네이버까지 뭐 직격하는 어떤 호재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 네이버도 뭐 어마무시 지난주에 올랐었습니다. 결국 대외적으로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도 AI 산업 기반에서 반도체주가 뭐 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양자주도 그냥 뭐 12%, 퀀텀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이 정말 불장이었죠.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또 아마존 역시 이 AI 기반한 또 산업, 또 양자 컴퓨팅 부분도 굉장한 어떤 훈풍을 맞았기 때문에 퀀텀이 16% 올라갔고요. 실스크
여기 스위스 반도체 보안 업체인데 여기도 굉장히 뭐 올라치는 양상. 리게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또 양자주 컴퓨터로 할 수 있고, 아이언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금융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양자주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라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딱딱 찍어가지고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궤적을 상상을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이 기대는 충분히 가져도 된다. 왜? 금융시장을 통해서 내 자산을 좀 불려나가면서 천천히 저가의 이 아파트, 구축 아파트 포인트를 잡을 시기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금융시장의 지형의 변화는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세 1차 폭락 시기 2022년보다 더 2배, 3배 급격한 시기, 급격한 폭으로 찾아올 겁니다. 왜? 다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변화를 여러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랑 목도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